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부종교교원의 정혜상 교재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리 2025년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모님들과 또 신권 지도자들을 같이 모셨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모임은 사실은 각 와드 지부에서 교사님들께서 그한 학기가 시작할 때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올해 이제 바뀌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교사님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부모님께도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직접 하겠다고 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면서 이따가 제가 발표하는 시간은 한 3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30분에서 40분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이든지 혹시 나중에 이제 이 세션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좀 질문해 주시면 그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청주에서 똑같은 모임을 가졌는데 한 40분 정도 가졌고, 질의응답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서산지부의 김혜영 자매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세미나리와 관련해서 훈련 모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변하는 세미나리에 대해서 저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잘 배우고 숙지하여서 청소년들이 세미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잘 도와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영이 함께해 주시기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세미나리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세미나리의 변화에 대해서 좀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서, 또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기초로 해서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제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더욱더 깊이 돌이키고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성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돕는 데에 있습니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세미나리 종교교원에서는 저희가 세미나리 수업을 제공하고, 또 교사들의 훈련을 도와드리고, 또한 종교교육원 수업을 제공하고, 신권 지도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혹은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세미나리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는 온라인 세미나리라는 것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한국에는 그것이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부분적으로 제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는 2020년부터 2019년 이후,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세미나리가 도입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각 와드 지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고 우리가 많은 옵션들이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이제 완전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로 들어서면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는 몇 가지 좀 영감들을 받으셨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종교교육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뉴스룸에 들어가시면 기사로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 링크를 제가 여기에다 첨부했고, 이따가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명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단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오늘 본 슬라이드하고 영상 링크들은 다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지금 만약에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 드렸으니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북아시아적 회장단이 최근에 영감을 받아서 종교교육원에 제안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좀 조화롭게 이어가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열한 학업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신앙과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삶의 중심을 복음으로 고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여정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이것들이 조금 최근에 부가시대 회장단께서 영감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은 여러 가지 논의를 내부적으로 거쳤고,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게 보고 드렸고, 또한 그러한 보고와 조정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러한 다음의 변화들을 지역 내에서 행하는 것을 어, 제안드렸고, 그것을 승인하셨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 일정에 맞춰서 세미나리 일정이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편의사항이나 학생 일정,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기존에는 이제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1월에서 7월, 그리고 1월에서 6월,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학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4개월, 16주의 수업을 진행하면 괜찮다라는 형태로 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수업은 이제 1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나고, 또 7월에 시작해서 10월쯤에 끝나고, 이렇게 해서 좀 여유 기간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하는 일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학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대부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방학 때도 여전히 보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 일본은 일반적으로 학기가 4월에 시작해서 어, 이제 세미나리도 4월에 시작해 왔었는데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4월에 시작해서 여름방학 없이 쭉 11월까지 세미나리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아예 없는 상태로 1학기를 다 마쳐버리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거기 일본에도 우리 한국 수능처럼 이제 그런 대학 입력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배려하고 하기 위해서 또 방학을 가지는 형태로 그렇게 길게 가지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FOC 회장단의 권유 중에 일부는 학생들이 학사 일정이 있는 동안은 좀 세미나리가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런 학사 일정과 병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신앙의 지지도 필요하고, 또한 정서적인 지지도 필요하고, 또 현세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 사이에서 균형을 스스로 찾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방법을 배워야지, 복음만 해서 우리가 그냥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비니까 지금 복음에 관련된 걸 해. 아니야,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에 관련된 걸 해라고 그 편의를 봐주는 게 맞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도 바꿨습니다만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월에서 6월 그리고 2학기는 9월에서 12월 해서 학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다시 올해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2학기 때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몇몇 지역에서 이제 이러한 형태를 진행해서 저희 대전 스테이크도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 들어갔었는데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 학기가 학교 학사 일정과 맞춰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권유와 또 저희가 승인받은 내용은 가능하면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혹은 대면 수업이 쉽지 않다면 매일반 수업을 통해서 매일 이제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리모트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좀 권유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 학생들은 그것이 의미 있는 경험보다는 그들에게
어떤 해야 될 투두 리스트처럼 다가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수라는 성취감을 맛보기도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대면 수업을 한다면, 매일 반 수업을 한다면 과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 대면 수업과 줌을 통해서 매일 반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권유 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업 형식은 주 4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주 5회로 할 경우에는 각 50분씩 수업이 진행하지만, 주 4회로 할 경우에는 각 60분씩 진행해야 하는 것이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수업 형식을 가능하면 주 4회 60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가? 실질적으로 뭘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가라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방금 드렸던 기사 링크에 있는 내용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 링크를 여러분이 다시 여러 번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에 지원해야 한다. 아까 이제 그 영감을 받은 것과 연결되어서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이나 바쁜 학기 중에도 세미나리를 참여해서 영적인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나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대면 소통이 증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주 4일 수업 체계로 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좀 복음을 토론하고 서로를 격려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신앙을 함께 나누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줌으로만 뭔가를 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면 소통이 좀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한 가지 다른 이유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어,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로 들은 것인데, 한 청소년이 실제로 좀 수가 적은 작은 지부에 있는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이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가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죠. 부모님한테.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를 도대체 왜 가야 되냐. 이제 부모님은 이제 본인이 설명하면 이것이 잔소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 교회 다니는 다른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친구들한테 하면 물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그 자신이 다니던 지부에 가서 그 또래 친구들 혹은 이제 아는 형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런 대답이 뭐였냐면, 야, 나도 가기 싫은데 엄마가 시켜서 와. 이게 대답이었다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더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어, 현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리에는 복음에 관해서 또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을 좀 자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세미나리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제안 사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유연한 청소년 활동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전스택에서 주로 차지하고 있는 세미나리의 비중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정학습반 온라인 세미나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일 동안은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교사와 함께 온라인이든 혹은 와드 건물에서 만나서 하루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전 스테이크가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만 주 4회 체계를 가지고 매일 반 수업을 해서 주중에 이것들을 다 끝내버리면 주말에는 온전하게 청소년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제 지역 회장단의 어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리가 없는 날에 지도자들이 청소년 활동을 계획할 수 있고 혹은 주말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성전 참석 기회를 더 자주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역 회장단께서 생각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인데요. 세미나리 일정을 학교 일정과 맞춘다는 것은 가족 단위의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겠다. 이제 방학 때나 혹은 쉬는 기간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지역 회장단의 의견이고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제안으로 돌아가 보면 올해 세미나리를 제안할 때, 그 계획하실 때 가능하면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조정할 수 없이 학교 일정에 맞춰서 세미나리를 조정하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대면 수업과 줌을 통해서 매일반 수업을 하고, 수업 형식은 기존 5회에서 4회로 줄이고 60분으로 10분씩을 늘려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 이제 부가시아지역과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의 제안인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 청주 스테이크에도 온양지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온양지부는 굉장히 작은 지부예요.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들은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고역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루에 50분 수업을 5일 동안 해야 하니까, 이제 이틀은, 여기는 매일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틀은, 4일 동안은 이제 50분 수업을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 수업도 이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것들을 그냥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20분 정도만 교사가 사용하고 나머지 30분은 과제를 같이 살펴보거나 혹은 개인 어떤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이 세미나리 활동들을 함께하는 어떤 좀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다섯 번째 날은 주중에 아예 하루를 그냥 부모님이랑 교사와 신권제들 다 하루를 모이더라고요. 저녁 7시 반이 되면 모여서 그날은 그냥 피자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하면서 세미나리 느낌보다는 거의 이제 정말 행사, 치킨데이처럼 느낌으로 이렇게 세미나리를 진행해서 조금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베스트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교사님들이나 신권 지도자 혹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역회장단으로부터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교사님들께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링크를 가셔서 기사를 읽어보시면 모든 것은 권유의 형태로 되어 있지 강요나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업 형태는 어떠한 형태든지 청소년들에게 가장 훌륭한 세미나리 경험을 주기 위해서 각 스테이크에서 와드 지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 와드 지부에서는 여전히 청소년들은 기본 기존에 하고 있던 5일의 학습, 그리고 가전학습반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맞는 경험이라고 생각해 라고 판단되신다면, 신권 지도자와 세미나리 교사가 그렇게 원하시고 스테이크에서 결정을 하신다면, 여전히 주 5일의 가정학습반 형태를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것을 수업의 형태를 결정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이제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그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니라 어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교사들에게 편한 형태 혹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업 형태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과 교사들 혹은 신권지도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가장 항상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녹화가 되긴 하겠지만, 그, 다른 데 가서 제가 이런 말 했다고 고래질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스테이크에 천안와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천안와드에서는 모든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학생들이 사는 지역이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요. 근데 재밌게도 다른 모든 학생들은 A라는 지역에 몰쳐서 살고 있고요. B라는 학생만 A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먼 곳에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 학생 혼자 남은 학생, B 지역에 사는 학생만 부모가 가르치고, 나머지 A 지역에 모인 학생들은
다 함께 한 집에 모여서 그 집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이것이 효율적인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냐, 이 B 지역에 있는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이 학생에게도 가장 좋은 세미나리 경험을 줄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했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리 형태를 고민하실 때에는 그러한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미나리 형태를 고려하실 때 지금 방금 링크를 드렸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지침서에는 링크를 통해서 세미나리 반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이 외에 있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역 회장 아니 교회 본부의 종교교육원 본부의 승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데요. 이 세미나리반은 스테이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복음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회원과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가? 학생들이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가장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세미나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세미나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형태들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세미나리의 방법입니다. 대면이나 원격으로 하실 때는 50분 5회, 60분 4회, 혹은 대면 공과 3회, 온라인 원격 2회, 원격 3회, 대면 2회.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매일반 수업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이나 가정학습반 형태로 할 때는 여러분이 현재 비전스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공과 4회, 개인 학습이죠. 그리고 원격 및 또는 대면 공과 1회, 혹은 공과 3회, 원격 대면 공과 2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미나리 운영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올해 반을 운영하실 때 좀 잘 선택하실 수 있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실 때에는 편의성이나 단순히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경험들을 청소년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 형태는 청소년에게 가장 훌륭한 세미나리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 경험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전 스테이크에서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교사님들은 미리 좀 들으셨기 때문에 와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각자 좀 오해가 있으시거나 혹은 아유 이렇게 되면 매일 반을 내가 어떻게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이것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가장 훌륭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여전히 권유로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 요건에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개인 학습 및 출석도 지금은 75%면 예전엔 80%가 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 개인 학습 및 출석을 통틀어서 7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 조건은 경전 읽기인데요. 예전에는 경전 과목을 하면 경전을 커버 투 커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야만 그것을 경전을 읽은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몇 변화들에는 경전을 모두 읽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읽은 날수를 세워서 그것을 이수 요건으로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바뀌어서 이것이 필수 읽기 경전 성구 완료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일부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읽는다면 읽기 요건을 완료한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이것이 세미나리 4년 동안 읽어야 될 필수 경전 읽기 성구 목록입니다.
올해가 교리화 성역이기 때문에 교리화 성역 1학기에 읽어야 되는 교리화 성역 필수 읽기 요건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 한 20분이면 다 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화 성역 1편에서 4편, 8편에서 10편, 이 교리화 성역 조세 스미스 역사 이게 전체거든요. 사실 이 처음 경전 필 선고 목록을 받았을 때 종교교육원 내부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반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이거 기준을 낮춰가지고 그냥 이수만 해주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가 기준을 높인다고 하고선 자꾸 이게 청소년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고 자꾸 이 쉬운 길로 가는 건 아니냐. 라는 반발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종교교육원 본부의 의지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하게 청소년들이, 어, 이렇게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해서 그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했을까요? 혹은 반대로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전을 다 읽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세미나리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라, 해야 된다, 맞춰라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은 낮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매일 경전을 읽고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권유됩니다. 다만 그것을 세미나리에서 요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세미나리 교사님들은 학생들과 매 학기 초에 여전히 개인적인 경전 읽기 진도를 계획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도에 맞춰서 학생들이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전 성구 읽기 요구 목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세미나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될 필수 경전 읽기 성구들은 줄어들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경전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유해 주시고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금자료실 앱에는 그러한 목표들을 세울 수 있도록 세미나리 읽기 요건, 뭐 읽기 계획 혹은 경전 읽기 계획, 어서 나를 따르라 계획 등 이렇게 알람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뀐 것 중에 하나는 교리기기 평가 완료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75점의 점수를 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75점을 넘지 못하면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75점이 넘을 때까지 재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쯤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 그 학습 평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매 학기 마지막에는 교사가 그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수업을 참여한 학생들은 평가를 했다고 판단하고 와 이수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그 학생이 그 평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수업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제 학습해서 그 자료를 교사에게 제출하면 역시 그것이 어, 정답을 몇 개를 맞췄느냐에 상관없이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올해 그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기별에는 여러 번의 평가 수업이 있을 텐데요. 적어도 그 중에 하나 이상에 참여하면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생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일부 이제 세미나리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한 주의 마지막에 학습평가 공과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쳐 있는, 테두리 쳐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생들은 한 학기에 5번에서 6번의 학습평가를, 공과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든 혹은 교사와 함께 수업으로 진행하든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 수업이 제공될 때에 학생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참여했다면 그들은 이수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역시 우리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 조건을 낮춤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더 자율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동시에
부모, 교사, 혹은 신권 지도자, 그리고 학생 개인이 좀 더 개인적인 자신만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에 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학습 평가의 기준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다만 기준치가 낮아진 것, 기대치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변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리 회장님께서는 2001년에 그 교회 종교 교육자들을 위한 교회 교육기구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세미나리 졸업생이 선교사 자격에 미달하고 너무 많은 우리의 충실한 학생이 성전의식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비극의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세미나리 반원들에게는 새로운 수업이 하나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것은 경전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는 수업이고요.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반대로 경전 중심의 수업에서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게 했다면 이 수업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먼저 보고 그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경전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로 됐죠. 같은 것을 다루는데 순서가 반대로 된 형태로 수업을 개설해서 이 수업이 세미나리 과정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위한 준비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삶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더 큰 어려움과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은 이 세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 교리기기가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교리기기 수업이 이제 별도로 따로 나와서 매 주마다 그 교리기기 수업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교리기기 수업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리기기의 수업의 내용들은 기존의 경전 수업에 자연스럽게 포함돼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리기기 수업에 대한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삶에 위한 준비 수업이 추가돼서 최소한 한 주에 이제 그 5일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 적어도 이 한 주일에 두 번은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하도록 권유받습니다. 만약 4일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 진행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이미 진도 안내서가 교사님들께 배포되었고,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도록 이미 교재가 다 일정과 함께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왜 하냐라고 하면 까다로운 질문과 삶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청소년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립심을 기르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마하고 또한 당내 교육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선교사 및 교회 봉사를 준비하고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그 수업에 어떤 내용들이 포여 있는지 제목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업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보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제 경전 읽기 과목들이 쭉 있고요. 가장 밑에는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카테고리에는 교리와 성역, 교리기기 일부, 즉,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또 경전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내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자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신체와 정서적 건강, 우울증이나 자살 유혹,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내 감정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 또 장래 교육과 취업을 위해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선교사 준비, 학교 생활, 성전 준비,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이러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 진행될 때에 그
그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그냥 교회에 있는 내용들을 이것들은 나하고 관계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전에는 우리가 말했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전을 먼저 바라보고 그 경전에서 메울 수 있는 원리들을 너의 삶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라는 형태로 보여줬다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에서는 너의 삶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 근데 이러한 경험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경전에 있는 이러한 가르침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단다. 너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단다. 라는 것들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삶을 위한 준비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본부에서 학생들에게 매 수업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이 영상을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시청하고 이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바로 소리가 안 지금 실제로 들려요. 직면하는 죄송합니다. We are excited 세미나리와 to 관련된 변경사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변화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경전을 공부하며 수업 시간에 접하게 될 주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공과는 여러분과 친구들이 바로 지금 실제로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미나리가 교회 청소년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직면하는 삶의 상황과 의문점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 세미나리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들은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가끔 가족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선교사 합 이후에 무엇을 할지 걱정돼요. 대학에 가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어디 살게 될지 이런 것들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조금 걱정되는 건 제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제 삶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겠다는 글쎄요, 거죠. 저는 너무 많은 학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학교 운동팀에서 뛰고 있는데 팀에서 제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선발 경쟁 그리고 최대 능력치로 뛰어야 하는 건 늘 스트레스예요. 저는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힘들어요.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은 수학인데 특히 미적분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유혹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저는 이 학생들의 직면 도전에 겸손해지고 그들의 신앙과 간증이 주는 힘에 감동을 받습니다.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들이 나눈 이야기 중 일부를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고 싶거나 선교 사업을 준비하거나 복음을 나누고 싶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더 잘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대학 진학이나 취업 자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거나 친구의 또래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한 적이 있었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나이든 모습은 아니었답니다. 매일 이렇게 항상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도 않았지요. 이건 제가 고등학생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새벽 세미나리에 등록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저는 저의 신앙과 어떻게 학교에서 성공할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이루며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학교 공부, 일, 대학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움과 질문 그리고 기회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세미나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리는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실지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시며 여러분의 필요와 능력을 아시는지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를 통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하늘로부터 답을 구하고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미나리를 통해 지금 바로 성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는 또한 여러분이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미래의 보람 있는 교육, 취업, 봉사의 기회들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세미나리 공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미나리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고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리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기초로 둔 그리스도의 중심의 이 공과들은 주제별로 진행되며 때때로 순차적인 와서 나를 따르라 공과와 교차하기도 합니다. 이 공과는 여러분이 직면한 과제와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시간 준비 수업을 듣기 시작한 2부 학생들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통해 제 정신 건강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선교 사업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정신 건강과 관련된 많은 것들에 대해 배웠는데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했었죠.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분노 조절 수업은 실제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리오는 화를 내거나 분노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소한 일에서도 제 부모님이나 여동생 또는 친구들이랑 의견이 맞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업에서 이것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지만 아무 상황에서나 그 감정들을 분출해서는 안 된다고 배우니까요.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구주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이런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간증을 얻었어요. 이 세미나리 인생 수업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 수업을 통해 제가 삶에서 겪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제가 겪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에 대한 수업이 좋아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하죠.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도록 돼 있어요.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기 노력하는 거예요. 인생 수업 중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습관에 관한 거였어요. 건강한 음식 섭취와 운동과 같은 습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체육관도 자주 다니고 건강하게 먹어요.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면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제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거울을 보고 만족해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하게 먹지만 제 몸에 대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말에 공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사랑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세미나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다는 걸요. 시간을 내어 이 경험을 나누어준 이 학생들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공과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 삶을 위한 준비 공과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움에 관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기뻐해 맞이 않기를 바랍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세미나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몇몇 질문에 대한 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네. 음, 그 이해하신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업은 원래는 이제 2026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넬슨 회장님께서 이 수업의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올해부터 진행되게 된 수업입니다. 교리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추가적인 과제가 아니고요. 경정학습의 일부는 삶을 위한 준비 수업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은 매해 같은 주제로 다른 경전을 사용하여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우울증에 대한 것이 있다면 올해는 교리와 성경을 통해서 우울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같은 주제를 내년에는 구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신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몰몬경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으로 반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어, 여러 번 그러한 것들에서 생각하게 되고 다른 관점에서 같은 주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은 일반적으로 5일 수업을 할 때 매주 2번 학습을 하게 되고 4일 수업의 경우 하루만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좀 살펴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이 세미나리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제가 답변할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네, 서산지부 이지혜 네, 자매인데요. 자매님. 네, 저희는 그 다일을 청소년들이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수업을 해왔었는데, 그, 오늘 그 훈련 모임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어, 지금 청소년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그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청소년들이 공부를 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역시 이제 같이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 어떻게 됐든 그 청소년들이랑 그, 그 세미나리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형태를 정할 때, 어, 교사가 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부모님하고 청소년들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조금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좀 그 고민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침서에 보시면 이 세미나리는 스테이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사실은 신권 지도자들, 그 스테이크 회장단과 고등평의원, 이렇게 또 슈퍼바이저 이렇게 통합해서 이 수업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분들께서 다 각 와드 지부의 상황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형태는 교사님, 부모님, 그리고 감독 지부회장단이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우리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면 청소년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와드 지부에서는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까를 의논하신 다음에 스테이크의 그런 형태들을 승인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이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 결정도 원래는 스테이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스테이크 회장단이나 교도평의원 혹은 스테이크 세미 슈퍼바이저가
그것들을 다 완전히 이해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와드 지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음. 저희가 이제 지부에서 정하고 나서 어느 분한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감독 지부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명시 네. 형제님 공유하셔서 스테이크 회장단이 그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아, 문제 스태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아, 회장단에 별 말씀이 없으시다면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거나 너무 지루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죠?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직 한 5분 정도 더 시간 있습니다. 괜찮으셔요? 네. 질문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거죠?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세미나리는 계속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강호 아드지브에서 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만, 저를 좀 부르셔서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었나요? 2023년이 제 기억이 좀 확실하지 않은데, 서산지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청소년 캠프처럼 이제 1박 2일로 활동 모임을 진행했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부회장님이 부르셔서, 종교교육을 좀 2시간 정도 활동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가서 이제 청소년들과 활동을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 청소년 활동을 계획하실 때도 종교원에서 와서 세미나리 관련된 활동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와드집에서 하실 때도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를 좀 여러분의 종처럼 부리셔야 제가 월급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월급은 11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미 없게 일하지 않으면 저의 어떤 죄책감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고 저를 좀 여러분의 종처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어떤 것들을 목표하고 있냐면 몇 가지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제 성과 지표에도 지금 넣어 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스테이크 단위의 세미나리 관련된 세미나 활동을 좀 제가 지원해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청소년대회나 혹은 와드지부에서 활동을 할 때 좀 저를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올 한 해 그 교사님들을 통해서 좀 청소년들의 간증들을 좀 많이 모집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뭐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한 그 스테이크별로 2명, 3명 이렇게 해서 소식지처럼 간증집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보듯이 쉽게 쉽게 넘길 수 있게 좀 그런 형태로 모음집을 좀 만들어서 분기별, 반기별로 이렇게 좀 배포를 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민을 너무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한 일들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어, 지금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종교교육원 내부에서 이건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제 혹시 가능하면 어, 좀 지방이나 어려운 지역, 교사를 부름을 주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 국가 단위로 세미나리 수업을 종교교육원 직원이 직접 진행해서 여기에 어려움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모아서
좀 큰 그룹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대전 스테이크 있는 교사님들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큰 수고들을 많이 해주셨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어제 세미나리 졸업식 때 졸업한 청소년 4명의 간증을 듣는데, 더 말을 더 할 것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여튼, 불러주십시오.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혹시 이호영 회장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제가 아까 폐 기도를, 저기, 조규숙이요. 네, 조규수자매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모임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 가과드 지부에서는 올해 세미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신권 지도자들과 또 부모님들과 잘 좀 상의하면서 결정하시고 결정된 사항을 이명신 형제님께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세미나리 오리엔테이션의 신권 지도자분들과 또한 종교교육원 지도자분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교사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훈련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감사드리옵고 이런 과학적인 기술에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넬스 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가 힘을 합쳐서 적절하게 저희가 잘 준비하여서 세미나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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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